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지선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해설은 홍주 의병 이근주 선생입니다. 이번 답사는 덕산현 관아터에서 시작하여 이근주 선생 생가 및 서원터, 묘소를 거쳐 이설 선생 생가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해설의 주인공인 이근주 선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근주 선생은 1860년 2월 3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여 개항기 1895년 명성 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분개하여 이만주 등과 함께 1896년 홍주 을미의병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료들이 체포되자 함께 구금되기를 자청하였으나 노모 때문에 만류하는 형제들의 제지로 중단하였으며 1910년 한국이 일본의 강제에 병합되자 자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홍주에서는 1895년 4월부터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여 의진을 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어 8월 의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시행되자 이에 분개하여 홍주의 유생 100여 명이 11월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안병찬, 최광목의 인솔로 홍주성에 입성하였으며 박창로와 이창서 등도 각각 수백 명을 인솔하고 홍주부에 직결하였습니다. 이때 의진은 안병찬 등 소론 계열의 지방 유생과 김복한 등 노론 계열의 전직 고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때 이근주 선생도 임승주, 임한주 등 유생들의 연명을 받아 관찰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단발에 반대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의병들은 경무청을 습격하고 관찰사 이승우를 압박하여 거의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승우는 창의소 의병으로 싸울 것을 호소하며 그 의병을 훈련하고 지휘하기 위해 세운 조직이 창의소입니다. 이승우는 창의소를 설치하고 홍주 목사 겸 창의대장의 명의로 절제사에게 명령을 내려 군사를 모집하는 한편 이설에게 장계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대장에 추대한 김복환은 홍주 의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우는 곧 배반하고 안병찬, 임승주 등 23명을 구금하였으며 의진에 합류하려던 각지 관군들도 모두 회군하였습니다. 이들이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김홍집이 처형되는 등 시국이 급변하자 이들은 다시 홍주 감옥에 수감되었고
김복한 등 6명은 1986년 1월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국왕의 특지에 따라 모두 석방됐습니다. 한편 이근주는 이들이 구금 소식을 듣고 자신도 구금되기를 자청하였으나 노무를 걱정하는 형제들의 제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서산 태안 방면에서 의병을 모집하다가 동료들의 석방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청양의 조의현을 찾아 거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그마저 체포되자 부득이 중단하게 됩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1906년 3월 다시 홍주에서 의진이 결성됐으나 이때는 이근주 선생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자 그는 백형 이근하의 회가변을 마치고 난 며칠 후인 9월 23일 선산 묘소에서 존화양이 척사부정이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습니다. 그럼 1차 홍주의병의 원인이 되었던 을미사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 8일 조선주재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고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소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 등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건청궁, 곤영합은 고종의 침전이었습니다. 침전. 네. 건청궁 곤영합 일대에서 명성황후 민씨를 칼로 찔러 시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로 태운 사건을 말합니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암살 사건 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조선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김홍집 등의 친일 내각이 득세하였고 1894년 7월에는 일본 세력을 등에업은 대원군이 재등장하며 갑오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명성황후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일본 정부는 일본 공사 묘라고루를 사주하여 명성황후 암살을 명령하였고 조선 측에서도 흥선대원군, 우범선, 이두황, 이진호 전 군부협판 이주회, 괴아파 문신, 육일준, 친일파 송병준의 사위 구연수 등 친일 세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통 또는 협조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일본인 낭인들은 조선인 군관들의 비호와 길 안내로 경복궁까지 3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진입했습니다. 기습적으로 경복궁에 진입한 이들은 궁녀복장으로 위장한 황후를 찾아내 시해한 뒤 미우라의 지시로 시신에 석유를 뿌려 소각한 뒤 연못에 던졌습니다. 사후 100년 넘는 동안 일본은 조선의 분쟁에 일본 낭인들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을미사변 사건 2달 뒤에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스지가 작성하고 일왕이 결재한 보고서가 2005년 공개됐습니다. 을미사변의 범행은 당시 일본공사 미우라 일당이 저질렀지만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배후의 진정한 주동자는 미우라 직전에 공사를 지낸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일본 정계의 최고위 원로 및 이토 히로부미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강요들이었습니다. 당시 을미사변 실행자들이 일본 정부의 실권자인 원로들에게 보호받았는지는 그들의 사후 출세 가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우라는 재판을 받고 석방되자 일본 메이지 천황이 직접 시종을 보내 치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기록을 조작하여 황후 시해 책임을 흥선대원군과 조선인 훈련대에게 돌리려 했지만 범인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서양 각국에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범행자들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목격자인 궁녀, 환관, 태자 이척 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 건축 기사였던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 시위대 지휘관이었던 미국인 윌리엄 다이 대령이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을미의병이 발발하는 등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감이 높아졌습니다. 고종은 사건 이전에 명성황후의 신변을 염려하여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시위대를 만들었으며 그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아서 서양인 궁궐 경비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 경비원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은 폭동이 있으리라는 정보를 중국인으로부터 받고도 방어 대책을 건의하거나 세우지 않아서 고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위대와 궁궐 경비원들은 사건 당일에도 새벽 2시에 이미 일본군의 수상한 동태를 파악했으나 안이하게 경비하다가 4시 30분경에야 고종에게 급보를 전했습니다. 고종은 왕후가 안전한 곳에 피신했다고 답변했으나 당시 급박한 정황으로 보아 마땅한 피신처를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당시 고종은 왕의 침전만은 감히 침범하지 못하리라 예상하고 왕후를 침전인 오코루에서 고종의 침전인 곤영합으로 부르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왕후를 일반 궁녀와 같은 복장으로 궁녀들과 함께 앉혀 폭도들이 눈을 피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폭도들은 곤영합마저 서슴없이 일인했습니다. 한편 봉건 군주 국가에서 조선의 군대는 마땅히 왕실 수호와 국토 방위에 헌신해야 함에도 조선 군대인 훈련대 일부는 일본인 폭도들의 역모에 가담해 그들의 졸개로 전락하고 궁궐 침입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연약한 조선 궁녀들은 일본 폭도들의 폭력과 협박 앞에 굴복하지 않았으나 1,500명의 궁궐 경비병들은 겁을 먹고 무기와 군복 상해를 벗어던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치적인 원한관계로 왕후 암살을 기도했고 일본 영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을미사변을 고종이 아관파천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며 또한 의병봉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제국 성립의 한 원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일파나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한국의 근대화를 방해하는 민비가 사라짐으로써 한국의 근대화가 촉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서구화만을 근대화로 오해하여 자주적 근대화를 수구 반동으로 여겨 일으킨 폭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건을 조명함에 있어서 조선인 협력자들의 존재 역시 간과하기 힘듭니다. 흥선대원군은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 명성황후 제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대원군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측이나 누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초 대원군이 가담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6.1진이 미국인 은사 모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흥선대원군을 조선인 최고의 협력자로 지목한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6.1진은 명성황후 암살은 실행됐지만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암살 문제를 일본 공사와 협의하고 일본 측에 약간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6.1진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은식의 한국 통사와 황현의 매천야록 등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암살 협력자로 지목됐습니다. 박은식은 춘추 전국시대에 조돈이 왕을 암살한 것을 비유하여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했으며 감정이 사람의 양심을 가린다며 비판했습니다. 대원군을 암살배우로 지목한 6.1진 역시 일본 낭인들의 지휘자로 지목됐습니다.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명성황후를 암살한 일본 낭인들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명성황후가 암살당할 무렵 윤치호는 6.1진과 일본인 이시스카가 사건의 전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을 저녁시대의 식사에 초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에도 조선인 협력자들의 이름이 지목됐으나 관련된 조선인 중 흥선대원군과 6.1진 역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생부이니 황제 고종이 아버지 대원군을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대원군이 죽자 장례식에 불참합니다. 대원군의 손자이자 자신의 조카인 이준용은 유학 형식으로 일본으로 추방한 뒤 민씨 세력은 꾸준히 자객을 보내 이준용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합니다. 6.1진은 피신하였고 처벌은 전 군부 차관 이주회, 이대대장, 이두황, 일본 공사관, 통역관, 박선 등을 처벌하는 선에서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을 기화로 한국의 괴화파들 중 일부는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가담자의 한 사람인 조선군 1대대장 오범선은 일본으로 도피하였으나 후에 조선 조정에서 파견한 자객인 민씨 측근이자 괴화파 문신 고영근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다음은 보감 이설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설 선생은 1850년에 태어나서 1906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헌부 지평, 교리, 은교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본관은 연안이고요. 자는 순명,
호는 보감입니다. 충청남도 홍성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이조익, 어머니는 광상 김씨이며 뒤에 이조겸에게 입양됐습니다. 이설 선생은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점차 득세하고 착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를 잊게 되자 1878년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이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1889년 전시에 급제했고요.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고 이듬해 4월 신정왕후의 곡반이라는 것은 국상 때 곡을 하던 벼슬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곡반에 나아가 교리, 사간원 정원을 역임하고 8월에 인산 옥책차 비관으로 뽑혀 사원부 지평을 제수받았습니다. 1891년 수찬, 부수찬 겸 서동학 교수와 전시대 독관을 지냈습니다. 1891년 수찬, 부수찬 겸 서동학 교수와 전시 대독관을 지냈습니다. 1894년 부흥교 사복시정이 되었으나 곧 은교가 됐습니다. 이때 갑오 농민 봉기가 발생하자 폐정 개혁을 위한 5개조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간섭에 의해 갑오 개혁이 이루어지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습니다. 그 뒤 총리 대신 김홍집이 불렀으나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동지 김복한 등과 함께 홍주목 이승우를 설득하여 홍주성을 거점으로 이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호서 일대의 각 의진을 불러들이고 또한 간부들이 소모 활동을 위해 성을 비운 틈에 이승우가 관군관에 통하여 군대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김복한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로써 1차 홍주의 거의는 실패하고 서울로 압송됐으나 국왕의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1904년 일본이 전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분격하여 전국에 토해 경문을 돌려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내부 대신 이용태의 조선으로 안조 군수에 임명됐으나 거절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홍주 일대의 지사들을 모아 2차 홍주 의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깊어 무력투쟁의 한계를 느끼자 김복한과 함께 상경하여 일본을 규탄하고 을사조약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뒤 석방되어 1906년 1월 고향으로 돌아와 국권 피탈에 통분하여 시금을 전폐하여 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주 의병에서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인 홍주 목사 이승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홍주 목사 이승우는 1841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대한제국기 국내부 특진관, 전라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관료입니다. 본관은 전주고요. 자는 직영, 호는 벽서, 회화입니다. 효령대군 이보의 15대 손이며 정, 귀장각, 재학, 이종청의 아들입니다. 진사와 군수를 지낸 뒤 1882년에 증광별 시문과에서 을과로 급제를 했습니다. 1884년 부수찬을 지내고 이듬해에는 선전관을 역임하였습니다. 1890년 사관원 대사관이 되었으며 1894년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이해 홍주 목사로 있으면서 초토사가 되어 동학 교도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공주의 앞뒤 유충지에 진을 쳤습니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지방관제가 개혁될 때 홍주북 관찰사에 임명됐습니다. 이해 홍주에서는 강직한 관리로 이름났던 김복한, 이설, 안창식, 안병찬, 임한주, 이근주 등이 을미사변 직후부터 기병을 계획하다가 단발령을 계기로 창의하여 공주와 임존 산성을 점거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찰사로 있던 이승우는 거짓으로 이 의병진에 가담한 뒤 몰래 정부 측 관료와 내통하여 순검대를 끌어들여 김복한, 이설을 비롯한 의병진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해서 투옥시킴으로써 의병진을 강제 해산하게 하였습니다. 1896년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됐고 이듬해에는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며 1898년에는 봉상사 제조가 됐습니다.
1900년 국내부 특진관을 지내고 1904년 충청북도 관찰사, 1905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전라북도 선무사가 되어 각 군을 돌며 군민을 위무하였습니다. 1906년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를 거쳐 다시 국내부 특진관과 봉상사 제조를 역임하고 조경단 수계 때 감동한 공으로 가자됐습니다. 1909년 8궤장 훈장을 수여받고 1910년 정경으로 승진되면서 규장각 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홍주의병 중 거론되는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죠. 민중식 선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자 민중식 선생은 1861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한제국기 을사조약 체결 후 연합의병의 대장으로 활약한 의병장입니다. 선생의 본관은 명성황후와 같은 여흥이고요. 자는 윤조, 호는 태초자입니다. 판서 민영상의 장남입니다. 태초자 선생은 1882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2조 참판에 이르렀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후 벼슬을 버리고 충청남도 정산으로 들어가 은둔했습니다. 1905년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정산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각처의 의병들로 조직된 연합의병의 대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06년 5월 의병들을 홍산에 직결시켰고 여기서부터 서천, 비인, 판교, 남포, 보령, 청양 등 충청남도 서부 일대를 점령한 뒤 서부의 중심지인 홍주를 공략해 점거하였습니다. 이렇듯 외병과 싸워 크게 이김으로써 을사의병 중 경상북도의 신돌석 진영, 정용기, 정환직 진영과 3대 전투의병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홍주의병의 항일 세력은 서울과의 교통로 때문에도 일제 침략군에게는 큰 위협거리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울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토벌군으로 파견돼서 5월 31일 홍주성에서 대혈전이 전개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의병 83명이 전사하고 145명이 일군에 잡혔습니다. 그 가운데 남규진, 유준근, 이칙, 신현두, 이상국, 문석환, 신보균, 최상집, 안항식 등 9명은 대마도에 유배됐습니다. 민중식은 몸을 피해 박창로, 곽한일, 이용규, 이남규와 더불어 다시 의병을 모아 재기를 도모하다가 1906년 11월 일진회원의 밀고로 이남규의 집에서 모두 잡혔습니다. 이후 이남규 부자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했고요. 민종식은 1907년 7월 진도로 유배됐다가 왕실 척족이라는 신분 탓으로 12월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악형의 여독으로 1917년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지산의 길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설이 지산의 길 본편 시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